자, 벌써 6강이죠? 여러분들. 자, 5강까지 오시는 동안에 복습도 좀 꾸준하게 좀 해주시고요. 6강부터 또 새로운 마음으로 열심히, 다시 한번 열심히 한다는 각오를 가지고 우리 look for라는 단어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요, 요게 이제 어휘 쪽에서 look for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뭐뭐를 찾다, 뭐 이거 모르시는 분 없잖아요. 그죠? 근데 요 단어는 기본적으로 LC에서는 정답으로 나오기가 힘든 표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왜 그림 묘사 같은 데서는 여러분 알다시피 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순간에 무슨 말을 찾는 거기 때문에 looking for라는 것은 뭐뭐를 찾다라는 표현인데 찾는 건지 보는 건지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look for 이런 것들은 LC에서는 답으로 나오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뭐뭐를 이제 뭐 보다라는 표현 대신에 뭐 또 stare 이런 단어 있죠. 내지는 또 뭐가 있습니까? 보다 응시하다 해서 여러분들이 stare at이라는 표현도 그래서 전사 at을 동반하는 경우도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뭐뭐를 보다 이런 거, 그죠? 보다 이런 표현을 해서 look for, stare at 이런 거에서 보다 이런 표현을 간단하게 동의어 표현으로 쓸 수 있다. 요 정도까지만 정리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두 번째 표현인데 exceed라는 단어인데 요거 한번 들어보실게요. exc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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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ed. 그래서 확연하게 영국식과 미국식의 발음이 좀 차이가 나는 거라서 요거 꼭 좀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연습 한번 해보셔야겠어요. 자, 일단 별표 2개 빙고 들어가 봅시다. 오케이. 자, 요 exceed라는 단어는요. 자, 일단 요 단어는 기본적으로 이제 동사인데 타동사예요. 그러니까 exceed 명사에서 명사를 초과하다, 능가하다 이런 뜻인데 여기다가 옛날 구토익 문제에서는 전치사 to가 맞니, with가 맞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전치사 빼버리세요. 이런 걸로 문제가 출제되기도 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뉴토익 들어오면서부터는 이러한 밑줄 그어서 문제를 확인시키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exceed가 전치사 모집어넣는 이런 형태보다는 exceed가 명사를 바로 갖고 나오는 명사를 초과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우리 하나 더 들어봅시다. 자, exceed라는 단어가 명사가 excess야. 짧고 강하죠. excess. 뭐라고요? excess. 뭐라고요? excess. 이거 형용사가 excessive야. excessive. 좋습니다. 그래서 품사를 보시면 exceed 동사, excess 명사, excessive 형용사. 좋습니다. 그러면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에 나와 있는 일반적인 어휘책들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 예문 나와 있고 기출표현 하나 나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실질적으로 톡이 나올 때 이게 많이 나오느냐? 뭐 그닥 그렇지는 않다 그 말씀이야. 무슨 얘기냐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exceed가 동사로서 명사 형태 쓰이는 거 좋아 그런 얘기야. 대신 excess가 뭐로 쓰여요? 명사로 쓰였으니까 요거 기왕 외우시는 김에 조금만 더 외우시면 점수가 확 늘어날 수 있다 그 얘기죠. 뭐야? excess라는 단어는 in 전치사 in 붙이고 in excess of 뭐라고요? in excess of 뭐라고요? in excess of 함께 해요. 시작. in excess of 귀로는 듣고 눈으로는 보고 입으로는 벌리고 손으로는 쓰고 in excess of 한 번 더 시작. in excess of 그렇지. of 이하에 대한 능가 초과 이런 표현이야. 그래서 외우실 때 기왕 외우시는 거 in excess of에서 전치사 다음에 excess라는 단어가 명사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도 기억 좀 해주시기 바라고 excessive라는 단어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뭐예요? 지나친, 과도한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과도한 명사, 지나친 명사 이렇게 쓰이는 건데 이 excessive라는 단어가 보통 어떤 단어랑 많이 붙냐면 exposure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명사예요. 노출이라는 표현인데 이 명사가 또 뒤에 뭘 또 갖고 와요. 명사를 또 갖고 오면 명사와 명사 사이에는 뭐가 필요하다고 했어? 전치사. 그렇지. 그러니까 excessive, exposure, 명사 하고 나올 때는 전치사 뭐 집어넣자? to 정도 집어넣는 센스 있어야겠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excessive exposure to 명사. 뭐라고요? excessive exposure to 명사. 그래서 명사에 대한 지나친 노출, 과도한 노출. 그래서 토익 시험에서 뭐 sunlight, 뭐 햇빛에 대한 지나친 노출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형용사 excessive를 끼워넣거나 excessive 뒤에 나오는 exposure라는 명사가 전치사 to를 동반한다. 이런 형태가 이제 복합적으로 나오는 거니까 기왕 외우시는 거 그냥 excessive exposure to 명사 이런 식으로 암기해 놓으시면 조금 더 시험 문제를 보실 때 눈에 확 들어올 수 있겠죠. 그죠? 오케이. 이제 제가 이게 뭐 여담인데 이거 좀 이게 깊이 좀 잘 금방 이해하시라고 여담을 하나 드리면 제가 이제 이큰 학원이 강남 쪽에 있어요. 강남 쪽인데 강남 쪽에 우리 여자 친구들이 제 여자 친구들이라니까 그게 좀 어색하다 그죠? 우리 여자분들이 이렇게 요즘에 좀 짧은 치마가 유행이잖아. 그래서 나는 길 가다가 깜짝 놀랐어. 이게 전신샷으로 받아줘야 돼. 전신샷으로 받아줄게. 이게 이 옷이 있는데 얘가
나는 안 입은 줄 알았어. 남자의 하나랑 이렇게 여자죠? 이렇게 여자랑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치마를 안 입은 거야. 그냥 깜짝 놀랐어. 아무리 강남이고 아무리 압구정이지만 어떻게 치마를 안 입어? 해봤더니 위에 거를 내 입었는데 치마하고 윗거리가 길이가 똑같아. 과도하지.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요즘에 왜 타이즈라고 뭐 그런 거 많이 이게 쭉 이렇게 있는 거 있잖아요. 레깅스 같은 거. 이제 그걸 입는데 보통 여성분들이 레깅스를 입더라도 이렇게 옆에 짧은 치마를 이렇게 보통 이게 입고 있는 게 이제 일반적인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 언니는 이걸 안 입었어.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그냥 검은 옷인데 위아래가 다 검해. 근데 여러분들 뭘 생각해 보시면 되냐면 발레 있잖아, 발레복인데 그냥 발레복만 입고 돌아다녀.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남자는 힙합이야. 조금 늦은 힙합이야. 엉치 여기 밑에까지 발을 끌고 옷을 이만큼 찢은 다음에 체인을 감았어. 그래서 둘이 지나가는데 야 정말 excessive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excessive exposure to 명사.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나치고 과대한 노출 이런 것 정도는 꼭 좀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는데 자 우리가 뭐 아무리 그죠? 뭐 하지만 의복이 뭐 개인의 자유긴 하지만 그죠? 감사하죠? 자 고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exceed 이런 형태도 간단하게 좀 정리해 주시면 좋겠고 자 그 밑에 있는 이제 detail이라는 단어 있는데 뭐 요 단어는 뭐 동사로도 쓰고 detail이라는 단어는 아시다시피 동사로도 쓰고 이제 명사로도 쓰는데 요게 디테일이 명사로 쓸 때는 보통 in detail에서 세부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건데 전치사 in 중요하다. 요 정도 하나 포인트 잡아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렵지는 않고 in detail에서 디테일하게라는 형태. 그죠?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face라는 단어가 있는데 face 요거 별표 2개 정도는 될 것 같아요. 빙고 별표 2개 좋습니다. face 그럼 일단 뭐야? 얼굴 뭐 이런 거. 저질이야. 그렇지? 뭐 중학교 영어 단어 시험 보니 face 얼굴 그러게. 자, face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야? 직면하다, 대처하다 이런 동사적 의미가 있죠. 그죠? face가 명사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동사적으로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있다. 대면하고 있다. 이런 것도 이제 they are facing each other. 그래서 서로 얼굴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도 쓸 수 있는 건데 요게 직면하다. 그죠? 어떠한 상황 따위에 대처하다. 이런 표현을 갖고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face라는 단어를 쭉 한번 정리해 볼 건데 자, 요 face라는 단어를 하나만 정리하고 하긴 좀 아쉽고 이 face라는 단어하고요. 또 여러분들이 manage라는 단어 있죠? manage도 여러분들 왜 경영하다라는 의미가 있지만 뭐뭐에 대처하다, 다루다, 처리하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treat라는 단어가 있죠? 처리하다 뭐 이런 것들, 대처하다 뭐 이런 것들. 또 여러분 많이 아시는 뭐야? handle 그래서 뭐야? 그렇죠? 처리하다, 취급하다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가 이 cope라는 단어 있어요. cope. 그 다음에 또 많이 아시는 deal 이런 단어들이 있어요. 근데 보통 이제 cope나 deal 같은 것들은 뭐냐? 자동사 형태로서 일반적으로 전치사 with를 동반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명사를 갖고 나올 때 face 명사, manage 명사, treat 명사, handle 명사, cope with 명사, deal with 명사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쓰시면 이게 바로 명사에 대처하다, 명사를 뭐 취급하다, 처리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재밌는 게 뭐냐면 요게 deal with는 여러분 알다시피 deal 자동사가 전치사가 붙었다는 것 자체가 뭐가 된 거예요? 타동사화가 된 거기 때문에 수동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be dealt with 여기서 수동태가 되더라도 전치사 with는 살아있다. 요거 좀 기억해 놓으셔야 될 기본적인 표현이겠고요. 두 번째, 이 face라는 단어가 시험에 곧잘 나오는데 face가 재밌는 게 요 단어는 수동태가 되잖아요. be faced 이렇게 쓰이면 생뚱맞게 전치사 with가 뻑하니 튀어나. 어떻게? 뻑하고. 뻑하고 나온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툭 튀어나와요. 그래서 be faced with 이런 식으로 해서 with 이하에 직면되어지다, 처리되어지다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없던 with가 뻑 튀어나온다는 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제 뭘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냐면 자 요런 형태 한번 봐보실래요? 요게 시험에 나올 때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 face란 단어가 사실은 수동태가 됐지만 시험에 나올 때는 보통 분사화 시켜서 많이 나와요. 너무나 문법적인 거로 들어가면 우리가 어휘 표현이니까 좀 그러니까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to face 예를 들어서 difficulties 뭐 어려운 난관 뭐 이런 거 있다 칩시다. difficulties 이렇게. 자, 그 다음에가 face difficulties. 그 다음에가 facing difficulties. 그 다음에가 faced difficulties. 하고 A, B, C, D가 나오면 문맥을 다 따져보셔야 돼요. A, B, C는. 근데 여기다 뭘 줬어? with 하나 줬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 빨리 못 떠올려야 돼요. be faced
with에서 with가 들어있는 faced를 정답으로 꼽아내셔야 되는데 이때의 be는 분사화가 돼서 being faced나 having been faced라는 형태에서 being이나 having been은 생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faced라는 분사 형태로만 남게 돼요. 무슨 얘기인지 들으시겠어요? 못 알아듣겠어요? 어려워요? 수아랑 같이 할까? 수아랑? 알아듣겠어? 알아듣겠어? 오케이. 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being pp 요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with 있으면 뭐로 찍어줘? faced 간다 그 말이에요. 됐어요? with 없으면 세 개 중에서 문맥 따라가야 돼요. 선생님 face with 쓰면 안 돼요. 아까 얘기했잖아. face는 능동태야. 타동사야. 그러니까 바로 명사를 갖고 와야 되니까 face with는 못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faced. 선생님 이거 과거동사 썼나요? 참 이거 격하게가 사람을 만드는데 과거동사를 어떻게 문장을 시작하니? 명령문만 동사 원형으로 시작할 수 있는 거니까 요거는 과거동사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보여요 이거? BABO 바보야 바보 죽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말은 하지도 마셔야 되고 자 결론 내립니다. 뭐라고요? 자 이 face라는 단어는요 with 있으면 faced 놓치지 마시고요. 자 요런 단어들이 전치사 붙고 안 붙고 이런 것들 쭉 정리해서 확인해 놓으시면은 좋은 결과 있으실 겁니다. 요거 곧잘 나오는 표현입니다. 간단한 거지만 머릿속에 꼭 좀 정리해 놓으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단어인데 요거 발음 한번 들어보실래요? 우리가 일단 먼저 r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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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그래서 뭐 사운드는 크게 어려운 뭐 큰 차이는 안 보이죠. 자, 이 rise라는 단어 있는데 제가 한번 정리 한번 해드렸었을 거예요. 그래서 rise는 자동사고 raise가 무슨 동사다? raise가 타동사다. 그래서 요거 한번 말씀드렸고 요거는 rise, rose, risen 이렇게 빠지는 건데 얘도 raise, raised, raised 이렇게 빠지는 건데 요거는 뭐를 쓸 수 없다는 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BPP 형태 수동태로 쓸 수 없다라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었죠. 왜? 자동사는 수동태 못 씁니다. 요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reason은 뭐랑만 붙어야 돼? have reason이나 has reason이나 had reason과 같은 완료 시하고만 붙어야 된다. 요거 중요한 포인트 머릿속에 꼭꼭꼭 담아넣자. 그죠? 뇌를 엽니다. 머릿속에 집어넣습니다. 요 얘기죠. 두 번째 포인트가 뭐라 했었어요? 제가 그때. 자, 그래서 요때가 명사로 쓸 수 있을 때는 얘는 뭐라 했어? raise는 봉급 인상, 요거 외에는 뭐 쓴다고 그랬고, 요거는 rise는 뭐라고 했었어요? 제가 인상, 상승, 그래서 on the rise of the 명사, 명사의 증가 추세, 명사의 증가 추세. 그래서 on the rise of the 명사, on the rise of the 명사, on the rise of the 명사. 요거 꼭 좀 기억해 놓으시고 머릿속에 담아 놓으셔야 된다 그런 얘기했는데, 자, 여기까지는 사실은 쭉 했던 반복이에요. 여러분이 또 뒤에 가서 막 찾아보고 그러면 좀 불편하실까봐 제가 중요한 포인트라서 한번 정리 한번 해드린 거고, 제가 오늘은 뭐 한 가지 더 해드릴 거고 싶으냐면 이 arise라는 단어하고 rise라는 단어의 차이점만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비슷하게 생겼죠? A 하나만 붙었고 똑같아요. 둘 다 자동사예요. 그래서 arise, arose, arisen 이렇게 나오고요. rise, arise, arose 죄송합니다. arose 그 다음에가 arisen 똑같아요. 잘못 쓰고 있죠? 자, 밑에가 이렇게 똑같습니다. 그래서 똑같아서 자꾸 헷갈리네. 이렇게 똑같아, 똑같아, 똑같아.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차이점이 뭐냐 이런 얘기인데요. 얘는 인상, 상승, 증가 뭐 이런 거야. 그지? 근데 이 arise는 의미적으로 무슨 의미냐면 그냥 happen의 의미예요. 발생된다, 일어난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보통 이 arise와 같은 단어들은 전치사 from을 동반해서 많이 나와요. happen from, arrive from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예문 하나 간단하게 드리자면 accident 사고가요. accident 사고는요.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may 어떻게 arise from the carelessness 그죠? 부주의로부터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A, B, C, D에 뭐 집어넣는단 말이야. arise가 좋니, rise가 좋니, 뭐 raise가 좋니 이런 거 집어넣으면 여러분들이 맞춰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조금 좀 어려운 개념이긴 하지만 머릿속에 좀 담아 놓으셔야 할 중요한 표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꼭 좀 머릿속에 끼워 놓으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 다음에 가요. 저희가 이제 어휘 쪽으로만 쭉 정리하고 그러니까 조금 뭐랄까요. 좀 지루할 수도 있고 또 문법적인 내용이 좀 필요하고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제가 수업을 하면서도 어휘에만 너무 집중하지 않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뭐 조금 중요한 문법 사항이라든지 그 다음에가
필요한 기출 표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묶어서 정리를 해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잘 좀 따라오시고 복습 좀 충분하게 좀 많이 좀 해주세요. 응?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을 드리면 아 맞아 그때 있었지 이렇게 탁 떠오를 수는 있어야 돼. 괜찮겠어요? 오케이, 그래요.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자, 잘 해봅시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보시니까요. 밑으로 쭉 하고 내려보시니까, 뭐, receive, 받다, 수령하다, 뭐, 이런 거 거의 모르신 분 없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리가 되실 만한 표현이겠고, 그 다음에가 remove, 제거하다, 없애다, 뭐, 이런 것들 뭐, 많이들 아실 만한 표현들이겠고, 옆에 해설들이 있으니까 간단하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review란 단어 역시 마찬가지로, 동사, 명사 다 쓸 수 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과거 이전에 뭐 over, go over라든지 넣어주는 뭐 써드릴까요? 자, 리뷰란 단어가 제가 그때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기는 뭐였어요? go over라든지 혹은 여러분 뭐야? brush up, on 명사학에서 뭔가를 검토하다, 다시 한번 확인하다라든지 혹은 look over라든지 그죠? 이렇게 여기서 제가 좀 강조했던 게 뭐라 했어요? 강조했던 표현이 look through. 그래서 look through는 어떻게 본다 그래서 보는데 뚜룩 본다 그래서 훑어보다 그래서 browse 이런 거 이런 형태하고 비하로 browse 이런 형태로서 비슷하게 좀 활용될 수 있다 이런 것들 쭉 한번 동사적 형태로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린 적도 있었고요. 그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가 이제 change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change라는 단어 뭐 아시다시피 뭐 동사, 명사 다 쓸 수 있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시면 될 만한 내용이고 그 옆에 실전 팁 같은 걸로 해서 굉장히 좋은 표현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 교재가 참 좋아요. 그죠? 참 좋은 교재라서 옆에 보시면은 이렇게 실전 팁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읽어보시면 알만한 걸 제가 또 굳이 이렇게 다 이렇게 얘기해 드린 것도 좀 그렇잖아. 그러니까 제가 가능한 한 교재 없고 중복되지 않고 또 제가 강의를 하면서 저만의 색깔을 좀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걸로 좀 시간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복되는 것이나 제가 안 한다고 해서 중요치 않은 게 아니에요. 꼭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도 보시고 정리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가 그 시루시아는 단어 있죠? consolidate라는 단어인데 이거 한번 들어보실게요. 발음이 조금 어렵습니다. Consoli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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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그래서 consolidate 이렇게 나와 있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뭐 어휘로도 가끔씩 출제되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단어인데 이 단어는 동의어로 여러분 많이 아시다시피 뭐야? merge. merge. merge가 뭐지? 그죠? merge가 뭐지? 동사지 이런 얘기야. 그래서 자타 동사를 다 겸하는데요. 오케이. 자, 요거에 대한 명사 형태가 뭐죠? merger, 명사절, 합병이라는 명사죠. 그래서 이게 혼동시키는 어휘 문제로도 출제가 된 적이 있었으니까 기본적으로 한번 정리해 놓으시면 될 간단한 표현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가 enter란 단어인데 뭐 입력하다, 들어가다 모르시는 분 없죠. 근데 이게 enter란 단어가 이제 들어가다 뭐 이런 뜻이야. 그죠? enter school, enter company 이런 얘기인데 enter에다가 전치사 into를 집어넣으면 이게 start, 시작하다 뭐 이런 의미야. 그래서 어디에 시작하다, 뭐뭐를 시작하다, 착수하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다는 것도 그냥 우리가 어휘를 고급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이니까 간단하게 외워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가 이제 develop 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죠? develop. 자, 요 단어가 있는데 요 단어도 뭐 개발 발전하다 뭐 이런 거 모르시면 없어요. 그죠? 오케이. 그래서 이 develop이라는 단어가 또 여러분 알다시피 develop이라는 단어가 요게 뭐뭐를 개발하다, 그죠? 뭐 물건을 개발하다든지 기술력을 개발하다 발전시키다 이런 단어가 있는데 사실은 요 단어는 development라는 뭐예요, 여러분들? 명사적 형태가 훨씬 더 많이 중요해요. 그죠? 명사적 형태에서 이 development라는 단어가 일단 기본적으로 요게 일단 우리가 뭐라 그래요? 뭐 발전, 발달 보통 이렇게 쓰죠? 이럴 때는 OS를 안 쓰는 불가사 명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죠. 발달 발전에 뭐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발달 발전 이것도 우습잖아, 그지? 오케이. 자, 두 번째로 쓰는 게 이게 무슨 단계. 우리 옛날에 풀어봤을 때는 stage 이런 단어라고 바꿀 수 있다고 했어요, 그죠? stage 그래서 뭐야 무대 그러지 말고 초기 단계, 마지막 단계, 중간 단계 뭐 이런 거 할 때, 이때는 또 뭐야 단계 뭐 이런 거 할 때 또 OS를 써주는 게 또 일반적으로 쓸 수 있다는 것도 조금 어려워요. development라는 단어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정리 좀 해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가 또 어떤 의미가 있다고 해서 세 번째로 제가 무슨 단지 뭐 이런 얘기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산업단지, 아파트단지 이것도 한번 제가 쭉 한번 리뷰 한번 해드렸던 것 같고 네 번째로 여러분 뭐야 뭐 소식이라든지 뭐 뉴스거리라든지 뭐 이런 식의 그래서
latest news, 그 다음에가 development 이런 식으로 쭉 쓰시면 가장 최신의 뉴스거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development라는 단어가 끼어 들어갈 수도 있다 그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지막 하나만 더 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그림 묘사 쪽이라든지 part 2, 3 이런 쪽에서도 가끔씩 나온다는데 요게 따라오면 뭐가 있어요? 현상이라는 의미가 있죠. 무슨 현상 말고 왜 그 카메라 같은 거 있잖아. 현상하고 뭐 이런 거 할 때, 그죠? development 혹은 develop이라는 단어가 현상하다, 현상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까지도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되셨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 단어가 fulfill 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뭐 아시다시피 뭐 의무 따위나 그죠? 자기에게 주어진 일 따위를 잘 성실하게 이행하다, 수행하다 뭐 이런 표현들이 이제 fulfill 이라는 표현을 쓰는 건데 본인이 원하고 마음에 들어하는 것들을 잘해서 만족을 느끼면서 뭔가를 해내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perform이라든지 implement하고는 약간의 미묘한 좀 차이가 있는데 뭐 토익에서는 그 정도까지 어떤 어휘적 그 디테일한 사항까지는 물어보지는 않으니까 그냥 같은 형태로서 수행하다, 이행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가 이제 purchase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거 한번 들어보시고 시작해 볼게요. Purch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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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좀 차이점이 있긴 한데 자, 요 단어가 왜 중요하냐면요. 이게 시험에 좀 곧잘 나오는 건데 요 단어도 purchase, 그죠? 구입하다라는 동사도 되고 명사도 되죠. 요게 purchasing 하고 나면 구매, 구입이라는 명사예요. 자, 얘는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OS를 쓸 수 있는 명사고 얘는 OS 못 쓰는 명사다 그 얘기예요. 그럼 앞에 시험 문제에 뭐가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per 하고 A, B, C, D를 주면 per란 단어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뭐야? A로 바꿀 수 있는 형태 아니겠어요? 그럼 뭐 써야 돼? per purchasing은 못 쓰고 per purchase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시험 문제. 생각 밖으로 어렵지 않죠. 그죠? 그래서 단순하게 지금처럼 OS 붙어요, 안 붙어요? 앞으로도 제가 수업하면서 굉장히 많이 할 건데 이걸 OS 붙냐 안 붙냐 이렇게 단순하게만 생각하지 말고 자꾸 머리를 써. 머리를 써. 머리는 액세서리가 아니야. 액세서리가 아니야. 그래서 자꾸 써보시고 활용을 해보시고 해줘야지. 머리는 쓰면 쓸수록 커지는 게 아니야. 좋아져. 여러분들이 머리를 자꾸 쓰셔야지. 머리 커지는 거 두려워하셔갖고 머리 안 쓰고 그러면 안 돼요. 옳지 않아. 자, 이렇게 자꾸 연습해보는 센스 필요하다 그 얘기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가 이제 appoint. 그래서 뭐 임명하다, 지정하다 뭐 이거 모르신 분 거의 안 계실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쭉 한번 정리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가 이제 submit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죠? 자, 요것도 한번 들어보실래요? 한번? Sub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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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후음절의 강세가 있죠? submit 하지 않고 submit. 그래서 제가 아까 읽었던 것처럼 후음절의 강세가 있는 건데, 자, 요것도 여러분 뭐 많이 아시다시피 뭐야? submit라는 단어도 제출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hand in 혹은 뭐야? turn in 이런 식으로 해서 제출하다라는 형태를 알고 있는데, 요 단어는 submit A to B. 그래서 A를 to 이하에게 제출하다. 그래서 전사 to 붙이는 거 중요하고요. 예를 들어서 submit 뭐를 붙여요? submit to A를 B 이하에게 제출하다 할 때는 뭐야? to를 쓰는 거지만 submit the forms 폼들을 작성해서 제출하는데 언제까지요? by the end of가 좋아요? 아니면 until the end of가 좋아요? 뭐 이런 걸로 이제 시험에 내는 문제잖아. 그래서 submit과 같은 것들은 뭐야? 한 번에 제출하고 마는 거잖아. 그래서 1회 한 번에 완료 끝내버리는 개념은 by를 쓰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submit by 뭐라고요? submit by 이게 굉장히 잘 어울리는 짝짝꿍 문제야. 짝짝꿍 문제. 그래서 submit by 그래서 이런 형태로 붙어다닌다는 것도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가요. present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은 여러분 많이 아시겠지만 present라는 단어는요. present 요게 명사로 쓰면 뭐 선물이란 뜻도 있겠고 형용사로 쓰면 어디에 참석한 존재하는 동사로 쓰면 뭐야 제시하다 다 잘 나오죠 뭐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어휘를 간단하게 활용만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동사적 의미로 꽤 여러 번 시험에 출제가 됐었죠. 뭔가를 제시하다 나타나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자, 그 다음에가 remind라는 단어인데 요거 좀 많이 중요해요 그죠? 자, 별표 3개 빙고 좋습니다. 오래간만에 3개 들어갔다. 그죠? 빙고. 좋습니다. 자, 이 remind라는 단어는요. 이렇게 뭐뭐를 상기시키다 이런 뜻 아니야. 조지랴. 옳지 않아 그런 얘기야. 아니, 대한민국에서 고등학교까지 다 공부한 사람이 remind 상기시키다 이거 하나 하면 뭐해 그게? remind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 내 뒤에 바로 사람
꼭 있어야 돼. 그 다음에가 뭐 집어넣어? 대절 집어넣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가 사물명사나 다른 거 집어넣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치사, remind는 보통 뭐 집어넣어요? of 집어넣을 수 있다. 이런 거 나올 수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 그 다음에가 remind가 또 뭐로 갖고 나올 수 있어? to 부정사를 갖고 나올 수도 있어. 그래서 이 remind는 반드시 중요한 게 여러 가지 형태를 어디 뒤에? 사람 뒤에 깔아야 되는 최소 몇 형식이야. 4형식 문장에서는 사용되는 문장들이다. 그렇게 좀 기억을 해주셔야 해요. 그래서 누구에게 대대하를, 누구에게 뭐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 튀어나온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케이. remind 사람 명사.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remind me라든지, 뭐 remind him이라든지, 그래서 to me, to him, thos이야. 옳지 않아.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remind 다음에 사람 나온다는 것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셔야 돼요. 자, 마지막인데요. broaden이라는 단어인데, 이것도 시험에 많이 출제되지는 않는데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리는 말씀을 잘 이해해 놓으시고 정리해 놓으시면 여러분들이 좀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보십시다. 무슨 뜻이냐면 원래 broaden, 여러분들 broad라는 단어 broaden. 있잖아요. 그죠? broaden. broad라는 단어 있는데 B-R-O-A-D broad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broad라는 단어는 여러분 알다시피 뭐예요, 여러분들? 형용사예요. 그렇지, 형용사예요. wide 역시 마찬가지로 형용사예요. sharp 형용사입니다. 그죠? 또 뭐가 있을까요? dark 형용사죠. weak 약한 형용사입니다. 동사가 형용사로 넘어가려면 ing나 ed를 붙여서 현재분사 ing, 과거분사 ed를 붙여서 하고 있는 되어진이라는 수식 형태를 나타내면 되는데 이 형용사가 동사로 넘어가려면 본래 갖고 있는 형용사가 동사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beautifully, beautify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있는데 지금처럼 요로 끝나는 형용사들은 요런 것들은 특별한 형용사들은 뒤에다 em만 붙여주면 뭐가 돼? 동사가 돼버린다 그 말이야. 그래서 이게 뭐야? broaden 넓히다, widen 확장시키다, sharpen 날카롭게 하다, darken 뭐예요 여러분들? 어둡게 만들다, weaken 약화시키다. 그럼 이게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온단 말이야, 지금 이게. 시험 문제. 우리가 뭐 한 거야, 여러분들? propose. 뭐 하는 거예요? to. 다음에 뭐 집어넣어야 돼? 동사 원형을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럼 여기다가 뭐 집어넣어? 하나는 broad, broad, broad ways. 이렇게 나와. 하나는 widen ways 나와. 혹은 sharpen ways 나와. 그럼 뭐 찍어야 돼, 여러분들? 형용사 쓰면 안 되고 동사 중에서 하나를 골라 넣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얘기 아니야. 이해 되셨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어휘 잘 정리해 놓으셨고 우리 그 다음에 있는 LC 표현 같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59페이지죠? 자, 첫 번째 한번 들어보실게요. stop by. We stopped by the famous Seattle Public Library. 그렇죠. Seattle Public Library를 한번 방문해 주세요. 이런 표현이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stop by, 또 drop by, 뭐 come by, 뭐 전부 다 이건 동의어들이죠, 그죠? 뭐 visit, 그 다음에가 이 report라는 단어도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전부 다 들리다, 방문하다 이런 얘기인데 요게 여러분들이 왜 보통 이 visit라는 것은요 굉장히 좀 포멀하고 공식적인 입장이야. 약속 서로 arrange라고 방문한다 이런 표현이고 이 stop by, drop by, come by 이런 것들은 그냥 오다 가다 생각나서 한 번씩 들려보는 거 있죠. 그죠? 뭐 있나? 그러면서 한번 쓱 들어가 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약간의 좀 차이점은 보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들리다, 방문하다 이런 표현이고 이 report와 같은 것들은 보통 part 3, 4 이런 데서도 굉장히 많이 들리는데 please report to my office 그러면 이런 뭐야? 내 사무실로 보고하세요가 아니라 방문하다, 들리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게 report라는 단어가 어디로 방문하다, 들려주다 라는 표현을 갖고 있다는 것도 정리를 한번 해보시고요. 요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좀 차이점을 좀 명확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한번 들어봤고요. 자, 두 번째 표현이 pull off라는 표현인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Pull off. The policeman asked me to pull off my car because I was not wearing the seatbelt.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pull off라는 표현을 한번 들어보셨는데 자, 이 pull이라는 단어가 이 pull off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pull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좀 쓰임새가 많아요. 여러분들 왜 미국 사회가 개척 시대에 저부터 뭐 말 타고 다니고 막 그랬잖아. 그러니까 pull은 여러분들 잡아 당기는 거잖아. push는 미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단어 아세요, 여러분들? curve. 요 단어 아시는지 모르겠다. curve. 이 curve라는 단어가
사전을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재갈, 구속 뭐 이런 의미야. 통제 이런 의미야. 그러니까 왜 말 곱비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곱비. 그죠? 곱비 뭐 이런 거. 이런 거야. 그래서 요 곱비를 갖다 위로 잡아 딱 당기면 어떻게 돼요? 말이 히히힝 하고 쓰죠. 물론 꼭 히히힝 하고 쓰겠니? 뭐 히히힝 하고 쓰던지 쓰겠지. 그러니까 일단 쓴단 말이야. 그래서 말이 쓰는데 어떻게 하면 써요? up 위로 올리면 쓰잖아. 그러니까 pull up 그럼 뭐야? 쓰다라는 표현이야. 쓰다. pull over 이렇게 쓰시면 pull up은 말을 타고 가다가 딱 세우니까 stop immediately. 그래서 즉각적으로 쓰다라는 표현이 일반적이고요. pull over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 소나 말 같은 거 있잖아요. 저기 남부지방이나 저기 남부지방 내려가 보시면 소나 말 몰 때 over 이러면서 몰아. 꼭 그렇지는 않지만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pull over라는 형태가 한쪽으로 슬슬 몰아가다 이런 표현이야. 슬슬 몰아가서 pull over 이런 식으로 쓰면은 즉각적으로 세우다는 pull up과는 달리 한쪽으로 서서히 되어가다라는 표현이 그 뉘앙스가 그 안에 담아 있어요. 그래서 이 pull over to the curb 이렇게 쓰여 있는 건데 이 curve란 단어가 사실은 이제 재갈, 구속, 곱비, 통제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림 묘사 보실 때는 여러분 알다시피 뭐라고 말해요? 그림 묘사나 다른 얘기 보면 이게 연석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래서 인도하고 이렇게 차가 다니는 차도를 좀 구별하기 위해서 쌓아놓은 돌톱 같은 거 있죠. 이게 이제 curve인데 이쪽을 향해서 차가 이렇게 쓱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게? 주차하다, 차를 대다 이런 표현이 되는 거지, 그지? 주정차다 해서 pull over to the curb 그럼 뭐야? 차를 한쪽으로 대가다라는 표현이고 그 다음에가 pull over to the curb 말고 pull over at the curb 그러면 차를 이미 거기다가 대어놓은 상태야. 그러니까 이건 뭐야? 파킹한 상태지,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pull up이라는 표현은 제자리에서 쓰다, pull over는 세워가다 이런 표현들이야, 그죠? 그래서 머릿속에 좀 담아놓으시고 pull over 요거 놓치지 마시고 pull up 이런 표현을 놓지 마시고 이 pull off라는 표현을 같이 쓰여서 차를 대다 이런 표현 쓸 수 있다는 거 기억 좀 해주시고요. 머릿속에 꼭 좀 담아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next 들어보실까요? Southbound. Southbound routes of major expressways were uncongested on the weekend. 자, 조금 긴 질문이라 조금 한 번에 이렇게 잘 안 들어오실 것 같은데 뭐 자꾸 반복하면서 들어보시기 바라겠고요. 이 southbound 그래서 이게 뭐 남쪽으로 향하는 남쪽의 이런 얘기인데 사실 이게 이제 be bound for 명사 이런 표현으로도 굉장히 많이 써요. for 이하를 향해 가다, 남쪽을 향해 가다, 뭐 도서관을 향해 가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be bound for 명사에서 명사를 향해 가다 이런 표현이 있다는 것도 좀 기억을 같이 해놓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죠. 뭐 동쪽을 향하는 그런 뭐야 여러분들 eastbound, 서쪽을 향하면 westbound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간단하게만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쪽을 향해 간다 이런 것들 be bound for 명사 그죠? 여기까지 해서 기억을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우리가 다음 강의 또 뵐 때까지 복습 그죠? Practice make perfect.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이 연습을 통해서 완전한 실력으로 거듭나시고요. 여러분들 좋은 성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문제 풀어보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뒤쪽에 있는 실전 문제요. 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